네, 자, 대전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강의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일강 이제 그 공통으로 일단 먼저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전분들만 따로 이제 지역 기출이랑 이제 후기를 좀 따로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일단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앞에 그 일장은 보셨다고 앞에 공통 강의 뭐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드렸던 거 보신 거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대전 파트만 이제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 보셨겠지만 일단 대전은 이제 자기 기술서라는 거를 이제 냅니다. 자기 소개서 대신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경험 사례 뭐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뭐 작년 한 2년 정도는 안 바뀌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성공 실패한 경험서라 이제 요게 두 번째 경험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업무 추진 비전, 그러니까 희망 업무 뭐 이런 거 대전시 오면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한 장 정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몇 자 쓰면 끝이어서 뭐 일종의 이제 약간 서면 답변 같은 느낌. 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이제 뭐 이거는 면접 날 이제 들고 가셔야 되는데요. 들고 가시면 인사과에서 다 걷어가지고 내부 아예 그냥 복사도 안 하려고 내부 가져오라고 하는 거고요. 인사관부 보관하고 이제 면접위원 세 분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해당 면접위원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한 명씩 들어오실 때 이제 그때 뭐 한번 쉬는 시간 겸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혹시 좀 물어볼 게 있나 정도 이제 보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자기소개서 대용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이 자기 기술서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뭐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정보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경험이야 뭐 본인이 뭐 지난해처럼 똑같은 게 만약에 어려움 극복 경험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의지력이 있다. 뭐 어려운 것도 잘 해낼 수 있다. 뭐 공직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낯선 일들이나 새로운 일들, 뭐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맡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잘 적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뭐 취지로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경험 중에 뭐 이러저러하게 힘든 경험에서 내가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잘 됐다. 뭐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고 업무 추진 비전이 이제 희망 업무와 관련된 얘기인데 본인 장점이 이런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하면 좀 잘할 수 있고 뭐 관련돼서 뭐 좀 이런 걸 해보고 싶고 혹은 대전시에서 좀 찾아보시고 대전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걸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희망 업무를 조금 대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좀 알아본 티를 조금 내셔서 좀 쓰시면 더 좋겠죠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뭐 다 그냥 개별 질문, 그러니까 질문으로 할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적는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냥 답변 실제로 그냥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날까지 이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랑들 좀 정리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그냥 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보면 가끔 뭐 특히 자기소개 경력상이 좀 있거나 예를 들자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업무 추진 비전 관련돼서 희망 업무 뭐 이런 걸 쓰시게 될 텐데 뭐 그러고 쓴 내용들 가지고 조금 뭐 개선 방안이 있나 뭐 대전시 발전 방안이나 등등등과 좀 엮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뭐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이거는 면접위원들이 그냥 다 보시는 거니까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 서면 답변 미리 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좀 내용 있게 아름다운 얘기 뭐 이렇게 가고프부도 물론 좋은데 기왕이면 좀 정보 위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과 함께 또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의지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캐릭터를 좀 구축하는데 좀 정제된 내용으로 좀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 수가 작아서 몇 자 하다 보면 금방 넘쳐요. 그래서 길게도 쓰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특이하다면 되잖아요. 특이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상검사 하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되겠고요. 면접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세 분이 그냥 5분씩 n분의 1 해가지고 뭐 인적성 공직관 또 뭐 약간 대전 이따 보겠습니다만 대전시에 관련된 질문은 의외로 좀 적은 편입니다. 또 그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일행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행정학 퀴즈 질문 또 뭐 가끔은 이제 지방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역에 있는 아마 관련 학과 교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전공 질문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을 주로 많이 초빙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 이 질문들이 좀 많이 버라이어티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좀 정신머리 없는 그런 전공 퀴즈 질문이거나 가끔 또 시사적인 질문들도 뭐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면접이라는 게 질문의 총량을 좀 통제를 해서 되게 좀 여러 조가 한 뭐 4개, 5개, 6개 조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각 조에 계신 면접위원들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가 조금 균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그냥 하시게 질문하시게 냅두다 보니 조별로 질문 편차가 꽤 그래도 있는 편이고 또 어떤 교수님은 너무 좀 뭐 특히 행정학 같은 거는 너무 좀 깊이 있게 물어보거나 또 전공 질문도 가끔 예전 후기를 보시면 예전 거는 뭐 와 뭐 장난 아니게 물어본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면접이 얼핏 보면 조금 정신 사나운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교수님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민간 그 인사 HRD라고 하죠. 민간 인사 쪽에서 누구 이렇게 섭외해서 한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이 공무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사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좀 까다롭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류의 질문들 뭐 그런 것들도 일부 보여서 참그 면접위원 섭외를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하셨나 보다 지난해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면 뭐 민간 면접위원이 오시는 거는 뭐 좀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해는 그러긴 했습니다만 모든 조가 아니고요. 특정 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는 질문이 조금 그런 류의 질문을 좀 받기도 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교수님들도 뭐 되게 오시는 분이 오시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질문들이 매해 조금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질문 세트 이따 보겠습니다만 매년 걸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뭐 이런 걸 많이 묻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조는 또 교수님이 뭐 그냥 한두 개 묻고 마시거나 그냥 좀 그러니까 뭐 퀴즈 질문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 공무원스러운 질문들을 또 일부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얼핏 질문만 보면 조별 편차가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질문의 총량은 조금 버라이트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그런 질문들이 사실 답정너 질문이고 또 퀴즈 질문이라는 게 직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뭐 배우시고 하더라도 뭐 모르진 않는데 깔끔하게 말하는 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냥 모르지 않는다 그냥 한두 마디 정도 하는 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어적인 뭐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결과론적인 얘기 질문이 버라이어티하고 뭐 그래도 뭐 특정조의 질문이 좀 버라이어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들이 조금 깔끔하게들 답변 못 하시거나 어버버버 하시거나 경우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넘어가는 경우들이 뭐 당연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전은 원래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그냥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약간 성적이 좋은 분이 뭐 결과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되게 흔치 않았던 게 또 경험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고생이 질문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뭐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뭐 변동이 없으므로 따라서 뭐 다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방어적인 느낌으로 해서 그런 좀 퀴즈형 질문이거나 조금 버라이어티한 질문들은 조금 뭐 남들도 다 비슷비슷할 거이니 다만 좀 코어가 제가 코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게 코어가 되는 질문들 뭐 좀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뭐 그렇게 큰 탈이 나거나 그렇게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큰 그림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만 보면 되게 뭔가 좀, 좀 어질어질합니다. 약간 느낌이. 대전이랑 이제 경남 같은 두 곳이 좀 이런 스타일인데 교수님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좀 막 주도하고 질문을 상당 부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지 뭐 대전시가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겠다, 뭐 많이 떨어뜨리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마인드셋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이따가 좀 이따가 기출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마찬가지로 그냥 면접만 보고 그냥 집에 가고요. 뭐 사진은 뭐 쓰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면접만 보고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친근한 느낌도 잘 없기도 해요. 보면 전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약간 엄근진 하신 분들이 좀 오셔서 그런지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자기기술서 내용도 뭐 곧잘 묻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희망 업무 관련된 요 파트죠. 이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조금 대전시장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좀 시간을 갖고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정 질문은 의외로 또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기초적인 질문들이나 원론적인 질문들만 하지 그래서 대구 시정을 뭐 빠박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좀 없다. 뭐 부담은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편차가 상당히 크기도
하다. 그래서 뭐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곧잘 있다. 또 기술직이나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아닌데 가끔 교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이 꽤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뭐 그냥 좀 기본적인 질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기술직 분들이 조금 면접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겠다. 일행 분들은 좀 교수님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일부 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은 개요 보고요. 실제로 질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강하시면 이제 여기 물론 이제 교재에도 QR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제 교재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일부를 공개한 거고요. 풀 버전은 카페 수강자료 여기 게시판에 등업을 하셔서 수강자료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 수강자료 게시판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제가 구분을 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대전 수강자료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 대전 수강자료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뭐 자료들을 잘 보시기 좋게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작은 그래서 번호까지 매겨서 만들어 놨고요. 뭐 요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 2장이나 3장 이렇게 계속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요 자료 내용과 사용법들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기출지문 세트와 후기 케이스북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작년도 어떤 걸 물었는지 그 전에까지 포함해서 또 후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2020년대 기출지문 세트를 눌러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이 원래 모집 인원이 뭐 좀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러기도 해서 이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큰 틀과 기출의 총 사이즈를 보시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분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지난해 9급입니다. 그 전 것도 보실 수 있는데 2027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좀 지난해 9급 일행 거부터 좀 잠깐 좀 몇 가지 그냥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먼저 앞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려서 얼추 다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만 좀 포인트만 좀 큰 흐름과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은 뒤에 뭐 인적성 공직관 뒤에 쭉 뭐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큰 그림만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느낌적 느낌들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마다 이 고유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대전도 대전 나름의 어떤 큰 그림, 되게 이정 방향으로 묻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종종 왕왕 자주 묻는구나 이런 큰 틀을 잡으셔야 본인이 준비하실 때 선후, 경중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꼭 일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직렬 구분하지 마시고 직렬은 게 자기 직렬 질문들만 빼면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따라서 자기 직렬 질문 행정학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 질문이거나 뭐 그런 것들 좀 빼버리고 또 기술직도 이제 그런 전공 질문들만 빼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직렬과 상관없이 보시면 좋겠다. 뭐 기출질문 세트건 후기건 간에 그 부분만 그냥 스킵해서 본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큰 그림을 좀 같이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이 사례 보시죠. 1번. 자, 처음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를 안 시키고 이제 바로 시작했죠. 갑자기 갑질을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특정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계속 이거를 물었고요. 자, 갑질이 뭐냐? 갑질을 당했으면 혹은 본인이 종류가 닿으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뭐 공직권 같은 데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 뭐 약간 퀴즈형 질문 비슷하긴 하기는 하죠. 느낌적 느낌이. 그래서 뭐 본인이 당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이거 답변들이 대충 정형화된 답변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창문 열고 들어오는 거 같냐? 이런 게 이제 민간위원이 하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보통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종 하는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에서는 잘 묻지 않는 잘 보면 이게 답정너 질문이잖아요.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인데 약간 재치문답 같은 누구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튀어서 뭔가 얘기하게 만드는 민간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하는 식의 방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질문을 제가 대전에서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이 질문 자체를.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누군가 왔나 보다 한 조에서는 민간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 보다 그래서 이 질문 둘 다가 아마 그쪽 파트에서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먼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대전 소개 그죠? 대전 소개해봐라. 자, 소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육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대부분 대전 분들은 대전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전 자체에서 뭐 멀리서 딴 타지에서 왔다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소개라는 거는
뭐 뭐든 해도 되는데 뭐 관광 뭐 무슨 명소 이런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제 본인이 뭐 관련된 희망 업무와 관련된 데나 직렬과 관련된 뭐 좀 변화상 달라진 점, 좋아진 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유명한 뭐 좋아진 여러 가지 뭐가 새로 들어섰어요, 뭐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보면 그런 생각, 아까 디테일하게 기왕이면 일타쌍피 약간 밀어넣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직렬과 직무와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세트를 보시면 뭐 지금은 이제 큰 그림만 보시지만 나중에 보실 때는 제가 이제 말루트라는 게 이 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는 저거 정리해 놓은 말재료를 제가 정리하도록 권장을 드리는데 그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넣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일타쌍피, 3P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소개도 하지만 내가 희망 업무나 또 대전을 얼마나 애정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설계, 그러니까 재료들을 어떤 재료들을 조합해서 답변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뒤에서도 드립니다. 참고로만 말씀드리겠고요. 부당지시 뭐 클래식이죠. 이렇게 대전 소개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머리 쓰는 사람, 힘 쓰는 사람, 마음 쓰는 이 질문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이거 제가 한 20년 전에 본 질문 같은데 이게 어딘가에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서 오시는 질문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이게 다 그 민간스러운 질문들이고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조는 행정학 지문이 없죠.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으로 아마 교수님 대신에 민간에서 누군가 한 명이 오셔서 이런 류의 질문, 이런 류의 질문,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성심당 요 질문들도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간스러운 질문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갑질, 이분은 이제 컨셉을 이제 갑질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랑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아마도 뭐 나름 뭐 본인께서 좀 준비해 오신 질문이 뭐 이런 질문이라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뭐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뭐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갑질은 맞죠. 아주 엄밀하게는 이런 것도 갑질에 속하긴 하는데 뭐 사람 살면서 뭐 모르는 사람 부탁도 지나가면서 들어주는 판에 뭐 한번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조직 인화력에 뭐 좀 좋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따라서 뭐 한두 번이야 뭐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 모르는 사람도 좀 갑자기 뭐 좀 부탁을 드리면 어려우면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뭐 이런 관계에서 뭐 굳이 이런 상하 관계를 따져가면 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본인의 양심을 뭔가 건드리는 질문 같아서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직이나 다른 데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조금 보통 이제 질문 평가 단위할 때 그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류의 질문들 이런 거는 조금 적절치 않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이런 게 동료가 당했을 때 이런 질문도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공무원 면접에서는 FM대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면 다 그런 류 그냥 뭐 해드릴 한 번 정도야 뭐 무슨 일 있겠냐 이런 답변밖에는 할 게 없겠고요. 다음에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니까 뭐 얘기하고 이것도 다 잘 보시면 그냥 뻔한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정제가 돼서 좀 좋은 얘기를 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답변을 갑질을 당했으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무슨 제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동료가 당한다고 해서 야, 넌 당해도 싸라고 얘기할 것도 아닐 테고 잘 생각해보면 답정너 질문이야. 답정너 질문. 그래서 변별도 의외로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낯설지만 그냥 보면 아이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변별이 도리어 없는 질문이고 아까 여러 가지 좀 취지상으로는 좀 공무원 면접으로 적절치 않은데 외부 면접인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 뭐 그런 일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로 보시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잘 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질문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그죠? 본인 장점이 뭐냐,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래서 저는 대전 면접이 그렇게 썩 이게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외부 면접인이어서 주도해 버리면 전적인 질문의 배분이나 양도 되게 무시가 되고요. 뭐 외부 면접위원은 특히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혼자 이렇게 뭐 계속 질문 여러 번 하시고 아까 이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질문하지만 공무원으로 옆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게 공무원에서 이런 거 질문 하나 하시고 다른 공무원이죠 이런 거 하나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아마 대부분 다 아까 외부 면접인이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전 면접에서 되게 버라이어티한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외로 보시면 같은 조에는 같은 질문이 들어올 거니 뭐 나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지만 되게 보람이 없고 허무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 구조가.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나,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이런 게 변별력이 없다. 그리고 이거 답변 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애드립을 칠 수밖에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나시면 저게 찜찜함이 일부 드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이 다 해피엔딩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그래도 자기소개는 이거 시켰고 이거 다른 조요입니다. 이걸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소개 시켰고 하고 싶은 거 물어봤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이제 수해가 있었죠. 자, 올해도 올해 좀 장마철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태풍 불고 이러다 보니까 수해가 나니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시사적이고 시의적인 문제. 지난해 우성 지하차도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약간 시사적인 것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의력 발행 경험, 그다음에 관심 있는 정책. 여기 보시면 이건 대전 거 물어본 게 요거 하나죠. 관심 있는 정책. 이런 거 할 때도 관심 있게 본 거는 희망 업무.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신 것 아니면 이제 당연하게 자기 기술서에 쓴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면접에 보고 계시니까 그거 이어서 그냥 제가 희망하는 이런 업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갑자기 책 본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갑질 물어보셨고 챗GPT 이것도 이제 흔하게 이제 준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래서 준비를 올해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질문이고 적극성 발휘한 경험, 다음에 10년 뒤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직 비전을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뒤 모습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냐라는 얘기. 어려움 극복. 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기술서에 있는 거를 아마 보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기술서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자기 기술서 질문. 다음에 취미 생활 같은 거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라이트하게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어쩜 보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약간 표준 스타일의 질문입니다. 표준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교수님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요런 류의 질문이거나 요런 류의 질문들이 교수님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잘 나름대로 이렇게 배분이 좀 되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번 사회과 1번 사회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별 복불복이 상당히 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질문 이렇게 걸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받는 게 좀 바람직하기는 한데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준비할 때는 총량을 준비해야죠. 총량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내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조금 더 기본적인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말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갈게 한번 쭉만 볼게요. 그냥 세 번째 거 보시면 자기소개 시켰고요. 책도 없네. 아마 뒤에 같은 조 같아요. 책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후속 질문도 좀 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 업무에 대한 이해 질문, 그다음에 공직같이 맨날 묻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 단점 극복 물어보셨고, 갑질 똑같이 묻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게 이제 교수님이시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히 기초니까 아마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 물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세, 요 지방자치, 이렇게 참여제도, 이렇게 요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한 요까지가 교수님이 오셔갖고 자기 1인분 질문을 퀴즈형 질문을 하는 요게 이제 대전의 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모르지 않는다 정도 방어적으로 가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특히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행정학교나 행정법책을 일행분들이 또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모아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요런데 작년 재작년 걸 이렇게 한번 일행분들은 쭉 한번 넘겨 보시면 아마 같은 분이 오셔서 그런가 비슷한 분이 오셔서 그런가 질문에 되게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겹치는 경우들도 좀 적지 않아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그냥 기출 보시고 한 2, 3년치 보시고 역으로 그냥 그 정도만 일단 방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따로 좀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여러분 수험 생활에 좀 들었던 거 가지고 좀 모르지 않는다 비비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기출 위주로 좀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낫겠다.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복불복이 심하니까 그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립니다. 이게 행정법 질문. 그다음에 여기 인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은 잘 봐두셨다가 이런 질문들은 이제 늘 대비를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인구 준다, 대전도.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6장에서 대전시 업무들을 정책 업무들을 볼 텐데 지난해 대전광역시가 광역 중에서는 최초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조금이기는 한데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뭐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따가 6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대전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애를 쓰고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그 얘기도 같이 좀 원래는 알아두시면 좋겠다. 원래는 대전시가 는 게 아니라 조금 늘었다. 뭐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대전에 관련된 질문은 딱 요거 하나 물었네요. 그죠? 질문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공무원들은 뭐 세 분 중에 오시기는 하는데 뭐 다른 분들 질문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그냥 한두 개 묻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전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것도 보시면 앞에 아까 2번 것도 보시면 대전시 관련돼서는 그냥 관련된 정책 이렇게 툭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 뭐 하나밖에 안 묻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그냥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거 보시면 이번에 지금 관광 물어보죠. 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광입니다. 아마 뒤에 쭉 보시면 곧잘 묻는구나. 대전 축제, 특히 영시 축제가 뭐 그래도 꽤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얘기, 뭐 노잼 도시다 이래가지고 또 관광 얘기를 늘 강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관광 질문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요. 뭐 친구들 외지인들이 오면 뭘 소개시켜 주겠냐, 뭐 그런 형태의 질문도 오고, 뭐 스트레이트하게 관광 발전 방안도 흔하게 흔하진 않지만 종종 왕왕 묻는 대전시 좀 찝어서 묻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인구, 관광 인구 이 정도다. 딱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갑질 얘기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서 봤던 거랑 같은 조 같죠? 좀 느낌이. 공직가치 물었고요. 시급한 문제.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보통 현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현안. 그래서 뭐 현안이나 희망 업무나 사실 개념적으로 같은 겁니다. 예, 뭐 자기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이게 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는 그냥 희망 업무 준비했던 거를 돌려막으면 된다. 일단은 뭐 그 외에 뭐 조금 더 그 일반론적인 대전시 전체 자기 뭐 직렬이나 희망 업무가 아닌 일반론적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얘기해도 되고 또 뭐 그런 게 딱히 없다면 아까 희망 업무나 뭐 관심 업무나 그죠 해보고 싶은 업무나 대전시 현안이나 대전시 발전 방안이나 어떻게 다 손가락은 다 다르지만 가리키는 다른다. 예, 대전시 정책 중에 본인이 조금 더 준비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물론 6장에서 대전시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적인 현안 정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관광, 인구, 그다음에 희망 업무 대충 이 정도 사이즈로만 대충 하시면 대략적으로 하시면 되게 뭐든지 물론 대략적인 질문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전 질문이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까지 복잡했으면 되게 부담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이 부담이 좀 적다는 건 그나마 좀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형사부당 지시, 뭐 의원 면직률도 뭐 흔하게 하는 질문이니까요. 이런 질문들도 행정학 교수님처럼 뭐 이러쿵저러쿵 MZ세대가 어쩌는지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뭐 그런 얘기도 배경으로 필요한데 결론은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만둬요. 나는 공무원의 현실을 잘 알아요. 워라밸을 생각하고 편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 얘기를 하는 게 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 이런 배경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좀 5번도 보시면 갑자기 또 자기소개 시켰고 그다음에 또 ESG 경우 이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또 이런 것도 묻네. 이런 것 좀 챙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장단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하는 질문들입니다. 행정학 교수님들이 오시면 이제 이렇게 뭐 좀 질문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희망 업무도 물어줬고 자기 기술서에서 뭐 보시고 이제 찝어가지고 좀 이런 거 구체적인 질문 좀 하시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되게 좀 무난한 질문들 위주로 좀 흘러갔습니다. 이것도 약간 표준형 스타일입니다. 대전 질문도 꼴랑 하나밖에 없네. 뭐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느낌이. 자, 다음에 6번 보시면 뭐 자기소개 다 보시고요. 뭐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뭐 갈등. 이것도 현안이니까 뭐 똑같은 류의 질문들이고요. 그다음에 소개해주고 싶은 것. 여기 그래도 대전 관련된 거 두 질문이네요. 여기는 그나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등등등 거버넌스 뭐 이런 거 보시면 교수님이시구나. 이 교수님 또 오시면 또 거버넌스 물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전은 뭐 그런 거 좀 챙겨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료제 좀 행정학스러운 질문들이죠. 뭐 다음에
이것도 다 행정학에서 배우셨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질문들 말씀드렸는데 행정학 기출 위주로 방어적으로 준비하자. 대충 느낌이 이제 각이 보시면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각이 좀 비슷해요 대부분. 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론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직가치, 다음에 개선된 정책 이것도 뭐 그냥 좋은 정책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되고 희망 업무 관련된 정책 사업 얘기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 가지고 돌려막으면 된다. 요런 유의 얘기들은 제가 2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업무를 넘기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에다가 다음에 하고 싶은 이유 여기 보시면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 실세다 이런 쪽 하고 싶다고 하니 이제 쓴 내용을 보고 하는 후속 질문입니다. 다음에 뭐 이게 행정학스러운 질문들 조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대전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면접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 질문 세트만 딱 보면 어디 건지 그냥 바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대전스러운 그런 류의 질문 구성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아까 약간 버라이티한 것들도 아주 버라이티한 것도 있지만 대개 그거 좀 걷어내고 이렇게 보면 그 약간 행정학 질문 좀 걷어내고 버라이티한 거 좀 걷어내고 코어만 딱 보면 뭐 코어 분량이 한 다른 지역에서는 좁은 건 맞는데 다른 데는 뭐 코어가 90%가 되는 거의 그냥 질문제 질문이거나 흔히 예상되는 기본형인 질문들만 오는데도 있고요. 뭐 있는데 그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코어가 되는 질문이 조금 적어요. 제 생각에 한 5, 60% 정도가 이제 코어이고 약간 겉절이 약간 좀 버라이티한 질문과 약간 직렬 전공 질문들 이런 거 좀 빼놓으면 거기 한 3, 40% 분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코어가 되는 질문들은 그냥 좀 아주 전형적인 질문들 위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어가 되는 질문들만 좀 기본 질문들만 딱 단도리 해놓고 나머지 약간 버라이어티한 질문들이거나 혹은 아까 뭐 약간 전공 퀴즈 질문 같은 것들은 조금 방어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좀 우선순위 뭐 선후, 경중을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그러면 코어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막 버라이티해 보이지만 이렇게 분류를 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8번 보시면 이제 희망 업무 관련된 사업도 물었고요. 여기 보시면 침수 사건 이게 시사 질문입니다. 가끔 앞에서도 뭐 대전은 어디가 침수가 되냐 그런 거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듯이 다 비슷한 류의 질문입니다. 그때 뉴스가 하도 그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질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노잼 도시 뭐 요거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겠죠. 뭐 인구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인구 얘기죠. 똑같이 앞에서 물어본 것처럼 행정학 질문들 몇 개 쫙 있고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마 여기 자정업종업 수상이라는 저책은 아마 이게 자기 기술세 뭐 관련이 이런 대전 시내 경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기에 아마 한 후속 질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질문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물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 사이즈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보면 나머지는 뭐 더 안 보겠습니다만 되게 비슷한 업무들 똑같이 돌고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코어와 겉절이 이렇게 좀 나누셔서 코어 부분만 좀 집중해서 좀 보시고 그 코어 안에서도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는 질문이 꽤 많은데 여기는 뭐 한두 개 그것도 뻔하게 뭐 장점 소개 다음에 인구 다음에 노잼 도시 뭐 관광 홍보 이런 쪽에 좀 그냥 좀 넓은 의미로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준비하신 걸 가지고 잘 돌리시면 그렇게 시장 부담은 좀 없다. 또 공직관 질문들도 보시면 아까 뭐 갑질, 부당지시 뭐 되게 좀 아주 전형적인 질문들 좀 있고요. 자기 기술서의 일부 뭐 필요하다면 한두 개 정도 희망 업무 연결돼서 좀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따지면 되게 질문 자체가 심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까 좀 지역의 수해 사건 이렇게 물었었죠. 자, 이제 요거 일행은 좀 이렇고요. 이제 기술직을 조금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직 분들은 이제 전공 질문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요. 뭐 일행 분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학 질문이 똑같은 개념으로 자 사회복지직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이런 게 자기소개 시켰고 뭐 얘기했고 사례 관리 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들 보면 이거는 이제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복직보다는 반드시 뭐 일행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복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장님이 자랑도 많이 하시는 건데 그건 6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직렬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대놓고 묻는구나라는 게 있고요. 직렬 전공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직렬 전공 질문 이런 게 이런 거, 뭐 사례 관리 뭐 이런 게 다 이제 직렬 전공 질문인데 뭐 없지 않구나 정도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운 질문인데, 왜냐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대전에 있는 민간 복지 단체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종복 같은 데를 이제 물어보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거 절대 안 묻고요, 교수님도 절대 안 묻습니다. 이게 바로 이 종복이라는 복지기관, 민간 복지기관의 장 같은 분들을 사복직의 외부 면접으로 초빙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복직 분들 이런 기출을 보고,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마 이거 부르는 분들을 또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 전공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전에 교수님도 많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많이 부르시긴 했는데 요즘은 교수는 잘 안 부르고요, 이렇게 민간에서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질문, 그 다음에 질문들은 되게 통합적인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직렬 전공 질문이기는 한데 맨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으로 좀 아셔야 되는 질문이기는 해서 사복직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류의 질문들, 그래서 직렬 전공 질문이 없지는 않으나 그냥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렇게 외부 인사가 이렇게 오면 아, 지역에 이런 어떤 현황들 있죠. 예,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구나 정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여기다 보시면, 예, 근데 질문 자체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도 물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갑질 얘기도 나오죠. 아, 일행일수도 이거 묻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묻네. 그래서 아마 같은 교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뭐 같은 조 같은데 보니까, 예, 특별하게 어려운 질문은 없고, 뭐 아주 퀴즈형 질문들은 빠박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전공에 대한, 직렬에 대한 이해 정도의 질문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하겠구나 정도. 그래서 기술직에서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외부 면접인이 오셔서 또 아주 지엽적인 질문을 덜 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복불복이 좀 심한데요, 기술직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해 것만 아니라 작년 거, 저작년 거 한 몇 년치, 사복직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런 류의 직렬 전공 질문, 직렬과 관련된 질문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오는지를 좀 확인을 꼭 좀 하셔서, 그 나온 질문들은 좀 방어적으로 준비하자. 뭐 그것만 해서 될 건 아니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방어적으로 가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직 분들은, 예, 작년 것만 아니라 역으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몇 년치가 다 기술 세트가 다 있지 않겠어요? 뭐 모든 뭐 응시생 거가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있으니 거기에 나와 있는 전공 퀴즈 질문만 따로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만 좀 따로 하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시고, 나머지 질문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지방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지방시도 뭐 특별한 내용 질문은 없어요. 질문은 없고요. 예, 질문은 쭉 하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이 나왔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퀴즈형 질문들 몇 개 정도 이렇게 받는 이런 케이스니까, 이런 퀴즈형 질문들은 뭐 다 이게 또 기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뭐 특이한 질문이거나 어려운 질문은 아니긴 한데, 지방직에서 흔히 묻는 기본 질문들 위주로만 일부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억나는데 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는 아마 부동산학과 교수님인가 뭐 그쪽에 회계학과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너무 좀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답변을 못 해가지고 좀, 예,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오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공무원분이 오셔서 그냥 기본적인 다루는 업무에 관련된 세목 정도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복불복이 좀 심하니 역으로 이렇게, 예, 지지난 해까지 포함 몇 년치를 통합해가지고 직렬 질문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니까 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뭐 보건직 같은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자살률 1위가 나와 있죠. 보건직 보시면 이런 현황들은 반드시 질문을 보시고, 아, 이거 좀 챙겨봐야겠다, 당연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중요한 현안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질문 속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질문 속에서 그런 것들은 특히 좀 신경 써서 보셔라. 일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일행에 해당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6장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살률이 좀 준 모양이에요, 지난해. 그래서 그것도 뭐 시장님이 되게 자랑하시면서 인터뷰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보자. 이런 정보들, 질문을 보면서 특히,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직렬과 가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직렬 가리지 말고 지난해 후기는 한번 쭉 읽으면서, 예, 쭉 읽으면서 자기 직렬과 해당이 없는 것들은 이제 직렬 전공 질문 좀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공통이니 한번 쭉 보시고, 기술직 분들, 일행분들 작년 것도 보셔도 좋겠어요. 뭐 작년, 재작년 거. 일행분들은 아마 질문을 보시면 작년, 재작년도 아까 그 코어가 되는 질문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네
라는 게 확인이 될 테고 그 겉절이에 해당되는 전공 퀴즈 질문, 특히 행정학 관련된 질문들이거나 그 외에 잡스러운 질문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기술직은 후기가 몇 개 안 되니 일단 일행 등 공통으로 보시고 물론 행정학 이런 거 빼시고 나머지 코어가 되는 질문들은 공통으로 직렬 가리지 마시고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직렬에 관련된 거는 역으로 가서 작년 지난해 이렇게 몇 년치 직렬과 관련된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를 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그것만 따로 좀 반복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코어가 한 5, 60%, 겉절이가 한 3, 40% 정도 되는 코어가 작기는 하지만 대신에 코어가 좀 빤하다 많이.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대전 관련된 현안 질문이거나 이런 정책 질문들은 의외로 거의 많이 적다, 빤하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좀 적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좀 대략적인 마인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일단은 뭐 한 9개 정도 3명씩 해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보입니다. 15분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인적성 공직관 지역 정책이 균질하게 이렇게 제가 이거는 꼭 묻는 숫자이고요. 해야 한거는 이제 뭐 그냥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다. 대략적인 그냥 개요만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보셨지만 되게 질문이 버라이티 해가지고 이게 뭐 통계 평균값을 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그냥 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꼭 묻는 건 2개, 뭐 플러스 알파를 하나 정도 더 묻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인적성 질문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다른 데는 얘가 메인이고 이게 메인, 공직관 메인, 지역정 메인 이렇게 1대1대 1인 경우들이 많은데 대전은 1대1대1은 아니고요. 인적성 질문은 조금 적은 편이고 개인적인 질문들은 공직관 질문들 아까 뭐 갑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상사 부당 지시 뭐 등등등 이런 질문들은 조금 하는 편이고 기본적인 질문 지역 정체는 의외로 별로 없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 기본적인 거 2개 정도 맥시 그 정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대신에 전공 직렬 질문들이 일정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큰 틀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성 공직관 지역 정책 이런 게 이제 코어가 되는 질문들인데 코어가 되는 질문이 조금 작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전시정은 이제 뭐 약간 소개 발전 방안 인구 그 외 인구 노잼 관광 이렇게 좀 딱 정해져 있는 질문들만 나오니 큰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조별부이 크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냥 아까 코어가 아닌 그 겉절이 질문들 좀 방어적으로 또 아까 민간 스타일 같은 질문 낯선 질문들도 좀 있고 성심당 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질문들 뭐 출근 시간을 뭘로 해야 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은 그냥 뭐 어차피 답정너 질문 비슷한 거니 크게 변별이 없을 것이므로 재치문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방어적으로 가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낮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되게 뭐 좋은 경우가 뭐 나쁘진 않은데 되게 좀 엄근진한 경우가 대전에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뭐 한 4, 5년 코로나 전 얘기인데 뭐 대전시 특정 방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여성분들이 막 울고 나오셔서 눈물을 막 훔치면서 나오더라. 대기하는 분들이 약간 멘붕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메들리로 3명인가 뭐 이러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약간 뭐 그런 것도 보는 약간 버럭하시는 뭐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어요. 좀 검증이 안 된 교수님들이 오셔서 뭐 그런 게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대전에 있기도 했고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좀 여러분들 좀 상견례하고 조금 이렇게 좀 덕담도 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뭐 공무원 되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뭐 답변 좀 하실 수 있게 뭐 준비해 온 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좀 배려도 해주고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데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대전은 약간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건조하게 그냥 따박따박하고 그냥 끝나는 약간 머신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좀 면접 특징 분위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약간 좀 그래도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더라도 뭔가 좀 공손 모드 의외로 대전인들 전 느끼지만 좀 보수적인 게 좀 되게 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보수 그러면 뭐 대구 경북만 생각하는데 저는 대전이 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인사 좀 잘하시고 그죠? 또 공손하게 모르겠으면 좀 머리 잘 박으시고 그런 느낌 성의 표시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물론 가서 공손하지 않을 뿐은 없겠는데 되게 이제 면접이 좀 빡세고 좀 긴장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본인도 당황하니 이렇게 뭐 조선 감사도 잘 못하시고 그냥 어리버리 넘어가고 또 면접장 나올 때도 그냥 급하게 뭐 뭔가 좀 쫓기듯이 나오다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훅 나오시고 뭐 등등등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좀 보이시지 않도록 되게 당황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공손 모드, 예의 모드 그리고 뭐든 좀 비슷한 거라도 열심히 얘기하고
뭐 성심당 얘기 같은 경우가 그죠?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빵샤오라는 게 이런 것도 사실 딱 받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순간 당황하는 얘기지만 제가 갑질인 것 같은 또 하고 아닌 것 같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아셨죠? 같은 그냥 생각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따지면 갑질일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그렇게 한다. 뭐 예전에 저도 뭐 약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러이러하게 좀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시면 바쁘셔가지고 강의 때문에 뭐 제가 시간 나면 부탁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교수님이 저에게 뭐 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걸 갑질하고 느끼지도 않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또 교수님도 제가 뭐 이러이러 갈 때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습 지도도 잘 해주시기도 했고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꼭 뭐 조직 생활할 때 공적인 관계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역시 중요하게 업무 효율에 느끼는데 중요한 것 같다.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뭐라도 열심히 얘기하시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게 딱 입닥하지 마시고 긴장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여유와 안정감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은 코 외에 그 약간 겉절이 질문들이 꽤 비중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버라이티한 게 좀 크다 보니 당황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어차피 받을 거 뻔히 아니. 뭐 이렇게 매도 알고 맞는 매가 좀 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담대하게 그래 뭐라도 열심히 얘기하면 된다. 뭐 그걸 아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두루두루 보는 것이니 다른 분들도 나 말고 같은 조에 있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뭐다 당황했을 거고 나 혼자만 굳이 쫄아댈 이유도 없고 뭐라도 열심히 얘기하고 나오자 그런 마인드셋을 항상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코어는 확실히 여기는 뭐 방어적으로 다만 멘탈 흔들리지 않게 좀 마음 단둘이를 좀 하자. 요런 컨셉으로 전체적인 대전시 면접의 준비의 어떤 마인드셋을 좀 갖춰 주시는 게 가장 뭐 효과적이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좋기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아요. 대략.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정도 보고요. 이제 잠깐 좀 끊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후기. 후기는 이제 뒤에 제가 뭐 그 후기 링크가 이제 그 후기 QR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들은 나와 있고요. 기출 봤으니까 이제 후기는 QR 보지 마시고 후기는 이제 앞에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요. 그 설명을 드렸던 거 빼고 이제 실제로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전시 후기를 아까 질문 봤잖아요. 이제 살이 붙은 후기 내용을 조금 검토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볼 텐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대전 질문 후기 질문 후기 케이스북이 있고요. 여기 작년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이제 그 링크인데요. 앞에 제가 한 5개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거 5개 정도만. 그래서 일단은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 미리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만 한번 쓱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쓱. 그러면 제가 뭐 포인트를 잡아서 대략적인 아까 분위기와 함께 되게 어떤 답변들이 좀 좋은지 약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후기를 보는 법, 그러니까 어떤 대전시 어떤 후기의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보는데 같이 좀 몇 가지를 강평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서 잠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신 분은 자기서 끊으시고 요거까지 보신 다음에 다음 후기 강평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